트럼프 말 누구도 못 믿죠? 자고 나면 강도짓에 가까운 욕을 하잖아요. 동맹도 없잖아요. 자유주의를 근간을 흔들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완벽한 독재예요 지금. 자기 가족들 재산이 수조 원이나 늘어나고 미국인들도 이런 미국을 처음 보는 거죠. 아니야 와서 우리 좀 교육시켜 좀 해줘. 돈 줘도 안 가죠. 어느 기업이 그 불확실성의 세계로 가는 거죠. 미국의 위기다. 트럼피즘의 후유증이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피즘의 광풍, 피해들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에서 가장 자본주의에 해악이 되는 게 불확실성과 불신입니다. 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깨고 있다. 자, 트럼프 말 누구도 못 믿죠? 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데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계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인도 25%? 야 25% 더 때려. 브라질 20% 더 때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과학적 계산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서 아르헨티나, 경제 망해가는 아르헨티나한테는 즉 밀레이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자기랑 친하다고 야 스와프 해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자, 관세를 합의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말 바꾸면 끝이에요. 구두로 합의했든 말로 합의했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만 하더라도 자, 일본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종한 국가 간의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고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강도짓이고 뚜껑을 더 열어보니까 날강도짓이었어요. 왜냐? 5,500억 달러를 SPC 특수목적 법인이나 구자에 넣어놓고 현금으로 트럼프가 투자처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원금 회수 전까지는 이익을 50대 50으로 가져가요. 원금 회수 후에는 90%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요. 10% 일본이 가져가요. 미국은 1달러도 안 냈잖아요. 일본은 투자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데 투자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돈은. 자기 돈처럼.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을 날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등하죠? 일본도 책임 안 지고 미국도 안 지고 평등한 조약이죠? 미국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지가 결정하고 돈 날리면 그냥 자기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이제 분노들이 생기는 거죠.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관세협상 문제 있다라고 다카이치는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강경파거든요. 이게 뭐예요? 일본 안에서도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선례를 따르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더 강도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예요. 우리는 4,200억 달러예요. 그중에 3,500억 달러면은 85%에 가까워요. 84%. 그걸 주고 나면 700억 달러 남죠? 600에서 700억 달러 남아요. 그럼 동남아시아 일반 국가 수준으로 폭락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바로 외환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그 즉시 국가 부도로 가요. 두 번째,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1조 3천억 달러 다 줘도 가져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엔화, 기축통화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상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협상안을 놓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선불이야? 현금이고 선물이야. 근데 우리는 그 돈을 국채은행에서 꺼낼 수 있는 금액이 200~300억 달러 이상은 못 꺼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비교적 입장이 어렵지 난처하지 않아요. 오히려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여지가 있어야 양보하고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처음에는 왜 합의 잘 됐다고 그랬어? 우리가 서로 양측이 지금 뭐 감춘 거야? 이게 왜 이러냐면 말로 하고 왔잖아요. 구두로. 자, 우리가 생각한 3,500억 달러는 뭐냐면 10원을 투자하면 대출금 있죠, 10원. 10원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보가 10원이 있을 수, 보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연쇄적으로 모두 합쳤을 때 이 금액으로 생각을 한 거죠. 왜? 그게 현실적이니까. 근데 미국은 3,500억 달러를 그렇게 해석 안 한 거죠. 그러니까 3,500억이라는 달러에는 합의를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얘기를 안 한 거죠. 양측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야, 오늘 날씨 좋아? 그러면 그 날씨 좋은 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 광풍을 몰아쳤지만 실제로 도장을 찍은 건 사실상 일본 정도 큰 경제 규모 큰 거죠. 제일 큰 중국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14억 인구. 인도도 버티고 있잖아요. 50% 관세 때리잖아요, 지금. 러시아 석유사 갔다가 25% 때리고. 자,
인도가 왜 50%냐? 기존 25%에서 러시아 석유를 사간다고, 러시아 도와준다고 25% 때렸거든요? 중국은요? 인도보다 몇 배의 러시아 석유를 사가요. 나 안 때리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브라질은요? 브라질은 정치적 목적으로 관세를 때려요. 보소나르, 쿠데타 기도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마녀사냥이라고 정치적 목적으로 브라질은 나빠? 마녀사냥이야? 관세 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부만 말했지만 트럼프 그동안 미국이 기축통화죠. 근데 기축통화에 대해 지금 근거가 없어요. 왜냐? 근본이자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근본이자였으니까 금과 달러를 연동시켰으니까 달러 가치는 변함없는 금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환경이 바뀌고 자본의 규모가 커지 그만한 금이 어디 있어요. 근본이자를 미국이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축통화가 될 수 없죠. 근데 왜 기축통화냐? 지금은 그 경제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어디예요? 1위는 어디예요? 1위 미국, 달러 압도적이죠. 2위는 EU, 3위 엔화하고 위안화 조금. 이 정도가 기축통화예요. 왜? 다 경제가 규모가 크거나 실효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왜 달러가 기축통화냐? 그럼 바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거든요. 미국에 대한 신뢰, 믿음. 근데 어떻게 돼요? 자고 나면 말을 바꾸잖아요. 자고 나면 강도짓에 가까운 욕을 하잖아요. 동맹도 없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로 선호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면 수화푸도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보호선언으로 지금 기소된 사람 남의 내정 간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는 지금 영토 문제 푸틴 편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길 거야.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가능해. 더 많은 영토 받을 수도 있어.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야. 그렇게 푸틴하고 짝짝꿍 해놓고 그러니까 말 뒤집는 게 일도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인들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자, 비자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관세, 제일 센 게,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이에요. 마가 지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민 정책이에요. 왜냐? 미국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뺏어간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내쫓고 가능하면 외국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자, 조지아 현대자동차, LG엔솔 배터리 공장이었으니까 작업하는데 갑자기 이민단속국이 대잡혀서 300수십 명의 한국인들을 체포해 갔어요. 그것도 모두 비인도적인 수갑 채우고 쇠사슬 묶고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권 침해예요. 이유는 뭐냐? 자, 이 사람들이 에스타 전자여행허가 90일짜리 그 다음에 B1 비자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민단속국은 신났어요. 막 잡아가서 뭐 다 최대 규모다 자랑하고 막 트럼프는 할 일 했다 이러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문제예요? 조지아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게 돼 있고 내년 상반기에 시험 가동하고 2030년까지 무려 8,000명을 고용하게 돼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미국으로서는 감사해야 될 선물이거든요. 8,000명 고용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 그 지역 경제 조지아 최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빨리 하려고 완공하려고 한국에서 설비를 장착하는 기술자들이 간 거거든요. 미국을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럼 왜 에스타나 이런 취업비자, B1B 비자가 아니냐, B1이냐, 이 상용비자냐, 단기 상용비자냐. 이건 왜 이걸 썼냐면은 미국의 B1B 취업비자가 1년에 85,000건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전자여행 허가는 금방 나오니까 이걸 갖고 가서 취업한 게 아니고 여기서 월급은 서울에서 받으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미국의 일자리를 뺏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민 단속했다고 신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비자를 즉각 내주고 일을 하게 하든지 이 B1B 비자는 또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1,000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렸어요. 100배로 올렸어요. 그럼 1년에 85,000건 정해진 취업 비자도 1억 4천 내고 누가 가요? 1억 4천만 원 내고 돈 벌러 가요? 1억 4천만 원 그냥 내 쓰고 말지? 그러면 조지아로 돌아가서 자 이제 자기들이 문제를 알고 다 석방했어요. 돌아왔어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불신을 동맹을 범죄인 다루듯이 했으니까 우리 국민 감정에 치명적인 기억을 준 거예요. 저게 미국의 민낯이구나라는.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바꾸잖아요. 아니야. 와, 우리 무섭게 하지 않을게, 와서 우리 좀 교육시켜주고 해줘. 알거든요. 미국 내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는 걸. 그 조지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는 절대로 충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전문가들이에요. 설비 전문가들이에요. 극히 일부 공사 노동자는 있을 수 있죠. 거기 제3국에. 그 다음에 불법이 있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현재 하청업체에. 그러나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은 100%다 책임 있는 전문가들이고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간 거라고요. 이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 현대자동차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차질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더 걸릴 거예요. 이 후유증이. 더 오래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난 거죠, 이제. 조지아 주지사 발벗고 나서고. 처음에 한국 그 조지아 현대 공장을 고발한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 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막 이랬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을 뒤집었어. 왜? 조지아 떨어지니까. 조지아에 치명상을 입혔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까 에스타 전자여행 허가 갖고 가서 그동안 삼성 공장이든 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 가겠죠. 위험하니까. 그죠? 돈 줘도 안 가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후속 협상에서 미국이 에스타 전자여행 허가로도 단기 상용 비자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의했어요. 그럼 조지아 사건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인정한 거잖아요. 법령 개정도 아니고 그냥 합의인데, 그럼 그 당시에도 법적 요건 없이 다 체포했다는 얘기잖아요. 쇠사슬을 묶고 그 쓰레기 같은 감옥에 넣어서 인권 침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민형사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단체로나 개인이 제기하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죠. 현대나 정부나 입장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비교적 좋게 나온다? 그건 단기적인 착시예요. 인플레이션, 일단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국은 소비 국가예요. 소비에서 민심이 나와요.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하는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지금 제롬 파월도 뭐라고 말했느냐? 비정상적인 특이한 상황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표가 좋은 게 경기가 막 활황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암묵적인 이 잠정적인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디서 미국인의 민심을 얻을 수 있냐? 미국인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4명 중에 3명이.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트럼프 사람 치고 안 했으니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 다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거 미국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내가 사랑했던 아메리카야? 라고 다들 지금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토크쇼, 킴멜쇼. 또 지금 트럼프 자기 비난하는 발언했다고 우리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데 트럼프 측근이 나와서 ABC 허가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ABC도 그 말 들었어요. 그때 미국인들 들고 일어난 거죠.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왔거든요. 조회수 기록적으로 찍었어요. 자, 또 얼마나 코미디언 같은 일인.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갑자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 미군 장성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미국에. 그러면 안 돼요. 지휘관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위기죠. 한국에 있는 장성도 모두 간 거예요. 그럼 지휘관들, 그래서 큰일 났나 보다. 갔더니 웬걸? 정치적 올바름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그거 끝났어? 이제 능력,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돼? 남성 위주 군인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뚱뚱한 장군들은 보기 싫어?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장시간 자기 연설을 한 거예요. 별일이 없었어요. 그냥 불러다가 앞으로 자를 거야. 장성들 너무 많아. 장성들 다 모아놓고 연설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군인들 다 불러 모으고 뭐 중대장회의, 대대장회의, 정치조회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연설하는 게 김정은이 전 세계적으로 한 명 있었어요. 중국도 안 그래요. 없죠. 전 세계의 그 중요한 장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다는 얘기가 뚱뚱하면 안 돼. 여자보다 남자 위주 군대가 돼야 돼. 장성들 자를 거야. 정치적 올바름주의,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 폐해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미국의 주류가 되냐면 미국은 다양성의 나라예요. 멜팅팟이라 그래요. 용광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브레인이 바로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뭐예요? 아직도 흑백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흑인이 몇 %가 된다고 흑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은 자, 인종, 지역, 출신, 남녀, 종교 이런 게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능력. 오직 능력. 엔비디아 지금 젠슨 황이 어느 나라 사람? 동양인이잖아요.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해주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기업의 엔비디아 젠슨 황이 아시아계란 말이에요. 오바마는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능력주의란 말이에요. 능력주의. 이게 바로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전 세계 브레인들이 왜 미국으로 달려가요? 매력적인 미국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매력의 기반이 뭐냐? 다양성과 자유주의였어요. 이 두 개를 짚었잖아요. 지금 자유주의를. 트럼프는 완벽한 독재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탄핵 10번도 더 당했어요. 자기 가족들 재산이 수조 원이나 늘어나고 자기가 내린 정치적 결정이 자기 가족에게 혜택이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독재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트럼프는. 자, 미국은 어떻게 해요? 해외 원조 다 끊어요. 인도적 지원. 유엔 회비도 안 날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이에서 중국은 돈을 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역은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국에 대한 교역 규모를 줄이려고 하겠죠. 늘리려고 안 하겠죠. 어느 기업이 그 불확실성의 세계로 갑니까, 지금? 관세도 지금 또 얼마나 황당하냐면, 관세가 지금 불법이라고, 트럼프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재판이 대법원 기다리고 있어요. 12월에 나올 거예요. 자, 관세 부과 근거가 뭐냐? 긴급한 안보적 필요성이 있을 때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든요. 품목 관세는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자, 상호관세, 저 무차별적 상호관세의 근거가 뭐냐? 바로 안보적 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정상적이라면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트럼프가 말하는 게 무역적자 지정 쌍둥이 적자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관세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그 무역적자 쌓인 게 바로 무역 때문인데 그동안의 모든 무역이 다 불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불행하게도 트럼프 쪽, 보수 쪽이 지금 우세하니까 정치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지, 실제로 법리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지는 게 정당해요. 왜? 과거에도 그럼 다 관세 부과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제가 긴급한 안보적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건데, 트럼프가 저렇게 징징대는 뭐 자기 억울하다, 우리 돈 뜯어갔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피와 땀을 미국이 먹은 거예요. 뭐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밤샘 작업하고 값싼 물건 만들어 팔았잖아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들 그렇게 일해요. 저임금에. 그럼 질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아주 싸게 썼잖아요. 미국 하면 어떻게 풍요의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소비했잖아요. 아프리카 빈국에 비해서 미국이 거의 100배 소비를 해요. 값싼 돈으로 막 써 먹은 거예요. 풍요롭게 산 거예요. 그리고 돈 없으면 뭐 어떻게 해? 국채 발행해서 달러 찍어내고, 그게 재정적자거든요. 이게 돈을 뺏어간 거예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저임의 노동력에 근검, 잠 안 자고, 휴가 못 가고, 외식 안 하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걸 자기들이 썼단 말이에요. 이거 자기들이 쓴 대가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걸 훔쳐갔어. 우리가 언제 훔쳐가요? 우리 어릴 때 휴가도 없이. 우리 어릴 때 외식이란 말도 없었어요. 옷도 설과 추석 때 한 벌씩밖에 못 얻어 입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돈 내놔? 내 돈이야, 내 돈이야, 내 돈이야, 내 돈이야. 그럼 뭐예요? 과거에는 이 개발도상국의 피와 땀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이제 자기가 또 가져가고. 지금 트럼프가 공산주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돈 국가 투자한 다음에 그 지분 가져가잖아요. 지금 모든 걸 다 뺏으려고, 국가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공산주의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자유주의의 보루였다. 근데 그 자유주의를 트럼프가 포기하고 있다. 미국의 존재 이유인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건 미국의 신뢰 얘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시민들의 역할이다. 미국 지도부는 이미 민주당은 무력하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손아귀에 들어있고, 트럼프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미국을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민낯인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비상계엄 사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어요. 그 상관없이 그 거대한 위기를 겪고 정상화되잖아요, 지금. 미국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들이 미국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부실한 거예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자유주의 회복 탄력성, 이 힘을 가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 거예요. 이미 미국인의 75%가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 트럼프 하는 모든 정책이 미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자유주의를 근간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의 미국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은 우리가 전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미국이란 말이에요. 동맹을 깨고 신뢰를 깨고 피와 구별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트럼프의 그 신뢰의 위기, 자유주의의 위기, 이건 결국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광풍을 앞으로 3년 몇 개월을 더 봐야 되는데, 물론 내년 중간 선거가 있어요, 11월에. 이대로 간다면 뭐 트럼프한테는 아주 불행한 결과가 올 가능성이 더 크죠, 현재로서는. 그러나 트럼프가 임기를 이런 형태로 끌고 가서 마친다고 그러면은 그 폐해, 지금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했어요. 9개월도 아마 안 됐어요. 이 후유증을 미국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관세 후유증이, 이 경제적 혼돈의 후유증이 가시화되면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미국이 과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관심거리죠. 어찌됐건 지금 미국의 위기다. 미국 자유주의 위기, 신뢰의 위기, 점점 더 심화되는 불확실성. 이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인들도 이런 미국을 처음 보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트럼프한테는 모든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가능했던 모든 것들도 뒤집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돼요. 그럼 트럼프가 내세웠던 마가의 정책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불확실한, 극심한 혼돈.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인 음모론자잖아요. 계속해서 사회를 쪼개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지층들이 이제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근본적인.
그렇다면 미국인들도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혼돈 속에 있고 지금 이 변화를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볼 수 있죠.